이성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송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송달 제도를 잘 이용하면은 재판에 필요한 그 기일을, 선고라든지 변론 기일을 우리가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송달이라고 하면은 교부 송달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부 송달이라는 것은 법원에다가 주소를 여기다 송달해 주십시오라고 법원에 주소를 제출해 드리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이 송달 그 문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송달을, 교부 송달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꼭 단순하게 우편으로만 송달하는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는 집행관 송달이라든지 법원의 법정 경위가 하는 송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제가 하나의 말씀을 드리면, 단순한 법원에다가 송달을 피고에게 송달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단순하게 그냥 주소 보정만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집행관 송달을 해 주십시오, 또는 야간 송달을 해 주십시오, 또는 휴일 수당 송달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그에 따라서 좀 더 적극적인 송달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송달 방법 위에 조우 송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우 송달은 상대방을 만났을 때, 우연히 만났을 때, 우연히 만났을 때 그 상대방에게 이 우편물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보충 송달이 있는데, 보충 송달이라는 것은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를 못하면은 그 옆에 친구라든지 지인이라든지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 분별을 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교부하는 방법입니다. 또는 유치 송달이라는 게 있는데, 송달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을 나 안 받겠다 그럴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다가 유치 서류를 놔두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법원에서는 전화라든지 또는 팩스, 우편, 전자, 메일 등으로도 송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등기 우편으로 해가지고서, 등기로 해서 상대방이 받지 않아도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이걸 발송 송달이라 그래가지고서 송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소송 당사자들이 피고 상대방이 그 송달을 받지를 않고, 송달 우편물을 받지를 않고 회피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방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교부 송달, 즉 법원에다가 이번에는 집행관 송달을 해 주십시오, 또는 야간 송달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낮에는 상대방이 근무를 한다든지 어디 다니고, 특히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어부들이, 해안가에 있는 어부들이 낮에는 배를 타고 멀리 떠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송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야간에 집에 있을 때 송달을 하는 야간 송달 또는 집행관 송달, 이런 송달하는 방법을 해 주십시오라고 법원에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송달이 무난하게 되고 원하는 기일이 됩니다. 법원에 자꾸 왜 주소가 안 됐다고 송달 보정만 하게 만드느냐, 법원에서 주소를 보정해 가지고 해달라 이런데, 법원에서는 주소 보정하는 것이 아니고 송달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다소 혼동할 수가 있는데, 상대방 주소는 당사자가 적어야 되는 그 책임이 있으니까 이런 방법들을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공시송달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외국에서 해야 할 송달, 당사자의 주소, 근무 장소가 불명할 때 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 사무관 등이 실시하는 송달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194조 1항에 나와 있는데,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공시송달을 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법정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법정에 안 나오면은 원고 입장에서는 거의 공시송달을 신청해가지고 공시송달이 인정이 될 경우에는 거의 승소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재판부에서 공시송달 사건이라 하더라도 원고에 대해서 성명을 구해가지고서
그에 대해서 답변을 보고 전부 승소 또는 일부 승소 또는 청구 기각까지도 판단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지만서도 공송달은 여전히 앞으로 많이 활용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팁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그 용어 중에 송달 중에 수치인 부재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집행관 송달 같은 경우는 수치인이 부재면은 그 받을 사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현재 집에 없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다시 한번 송달을 재송달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폐문부재 그러면은 문에다가 시건장치, 열쇠를 잠궈놓고 폐문부재 이렇게 답신이 옵니다. 수치인 부재는 안에서 에어컨 소리도 들리고 불빛도 있는데 지금 잠시 나가 있는 경우에 그 경우를 수치인 부재라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수치인 불명 이렇게 되는데, 수치인 불명은 홍길동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홍길동이가 살지를 않고 김말동이가 산다든지, 그래서 수치인이 불명할 경우에 그걸 수치인 불명이라고 하고, 주소 불명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신 아파트 110동 902호 그러는데 110동이 없어가지고서 주소가 불명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사불명 이 경우는 뭐냐면은 홍길동의 주소를 갔는데 거기에 새로운 사람이 사고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멀리 갔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사불명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송달시의 그 용어들을 숙지를 하시면 수치인 부재나 폐문 부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 더 야간 송달이라든지 집행관 송달, 주말 휴일 송달 등을 하면은 그 송달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 수치인 불명이나 주소 불명, 이사 불명 이런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시 송달을 하면은 그 재판이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인 부재, 폐문 부재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빨리 그 송달을 시키고, 이사불명 같은 경우는 주소를 한번 확인해 본다든지 아니면은 공송달을 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일에 재판을 받아서 승소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